네, 여러분, 우리 직전 강의에서, 2강에서, 논문 심사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 비판적인 그 기능도 많이 있는데, 그게 오히려 더 크다. 그, 동반자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보다는 이 심사위원들은 비판적 평가를 하는 그 위치가 더 크다. 이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해서, 어, 그, 어, 논문 심사와 그 연구 논문 계획서 그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글은 2강의 마지막에 팁을 주는 부분이고요. 우리는 그것을 그냥 넘어가고 나번을 보겠습니다. 논문 연구 계획서 작성과 관련한 의문과 해결책. 논문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의문점은 무엇이고 그것의 해결점은 무엇일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논문 심사를 준비할 때 사실상 연구 계획서의 작성은 향후 심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도교수와 상의해가지고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와 관련해가지고 일반적으로 갖기 쉬운 몇 가지 의문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논문 연구 계획서 작성과 관련해 가지고 지도교수와의 언제쯤 만나야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지도교수가 배정이 되고 확정이 되면 지도교수를 만나야 되겠죠. 보통 대학원에서 이제 지도교수가 1명 당 몇 명의 학생들이 이렇게 배정이 되는데요. 지도교수가 직접 학생에게 연락을 하고 해서 논문 연구 계획서를 설명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죠. 몇 명이 막 더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논문을 발표하는 학생이 지도교수를 만나려고 시도해야 돼요. 먼저 선생님이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학생이 먼저 찾아와야 되겠죠. 지도교수와 만날 때 그때 최소한 자신이 연구하고 싶은 주제, 연구 방법 등에 대해서 준비하고 만나야 되죠. 뭔가 할 얘기가 있어야 되니까. 이것을 위해서는 이제 지난 그 강의에서 제시한 탐색적 독서 바탕으로 연구 문제를 이제 형성해야 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연구 주제 그리고 연구 방법 어느 정도 이제 결정한 후에 지도교수와 이제 만나야 돼요. 근데 이런 거 전혀 없이 지도교수를 만나면 지도교수가 뭘 지도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미리 해가지고 나는 이런 연구 주제를 이러한 방법으로 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때 지도 교수님 뭔가 이제 말씀이 있으시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결정하면 지도 교수를 만나야 되는데 지도 교수 중에서는 연구 주제를 학생과 같이 논의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도 교수의 다양한 연구의 공동 연구원이나 또는 보조원으로 같이 연구 작업을 행한 경우가 많아요. 이제 같이 이렇게 제목을 정하는 것은 이런 경우에도 지도 교수와 이제 구체적으로 자신의 그 학위 논문 연구 주제를 협의를 해야 되죠. 이런 점을 이제 교류해서 본다면 지도 교수를 만나는 가장 빠른 시점은 언제냐? 아, 연구 지도 교수 그 배정이 된 학기 그 학기 때 이렇게 지도 교수를 찾아가는 것은 당연하겠고 아무리 늦어도 자신이 연구 계획서를 발표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해당 학기 초에 그때 만나야 돼요. 지도 교수와 만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연구 계획을 문서로 작성해 가지고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이전에 그냥 간단하게 서로 탐색적으로 이렇게 만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러나 이제 그럴 때 그 해당 양식은 없습니다. 아직 자신과 지도 교수와 같은 선배 중에서 가장 최근에 논문 시사를 마친 선배를 만나서 준비 과정을 물어보고 그것을 준용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교수님의 성향이 어떤 건지, 그 교수님은 어떻게 지도를 하는지, 그 유형은 무엇인지, 이거를 이제 미리 선배들한테 들어서 거기에 따라 이제 자기가 준비를 할 필요도 있겠죠. 그러면 더 이제 수월하게 될 수도 있겠죠. 지도교수의 성향을 미리 아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지도교수와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이제 내가 지도교수를 만나러 가는데, 혹은 지도교수가 전화가 왔어요. 너 한번 언제 와라, 언제 몇 시까지 와라 라고 한다면, 또는 이제 내가 전화를 해서 교수님 우리 언제 만날까요? 라고 해서 만나게 될 때, 만나려고 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학생이. 앞에서도 말했지만 지도교수와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은 지도교수를 만나는 시점과 지도교수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제 연구하고 싶은 주제 혹은 자료 수집 방법, 연구의 핵심적인 부분,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을 하고 지도교수를 만나는 것이 이제 좋겠죠. 그런 것이 있어야 교수님의 지도를 받는 거지. 아무것도 없이는 뭘 지도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죠? 이제 보통 하나의 주제보다는 몇 개의 연구 주제를 정리해 가지고 가져가서 그 중에 이제 어느 것이 더 좋은지 교수님께 질문해 보고 교수님의 의견도 좀 듣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연구 주제를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이제 궁금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한 내용을 사전에 정리해 가지고 질문하면서 이제 같이 논의해 가면서 상의해 가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간혹 이제 그 지도 교수들을 찾아가는 것이 바쁜 지도 교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본인이 배결한답시고 지도 교수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논문 그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또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그 지도 교수가 연구 계획서를 읽고 그 내용이나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지도 교수가 논문 지도를 못하겠다고 선언할 수 있어요. 사실 이제 교수가 이제 기분이 나쁠 때도 있단 말이죠. 이런 식의 논문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교수 괜히 그 심리를 마음을 되게 건드릴 필요는 없죠. 감정을. 지도교수님의 절대적인 영향력 하에서 이제 논문을 써가는 건데 이 논문을 쓸 때는 지도교수의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교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해버리면 기분을 상하게 하면 힘들죠. 앞으로 진행되어져 갈 과정들에서. 그래서 이제 지도교수와 이제 그 협의하고 의논을 하고 지도를 받으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지도교수가 연구 계획서를 읽고 이거 좋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걸 이거 안 돼 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그 과정들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특히나 이제 서베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질문지 작성이 서베이 연구에서 핵심이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질문지를 작성할 때에 지도 교수하고 자주 만나야 돼요. 그래서 논의하고 이 질문은 좀 그렇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질문을 좀 더 해보면 좋겠다. 이런 지도를 이제 받고 논의를 좀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연구 가설과 그에 따른 질문지 작성 그리고 자료 수집 방법 등에 대해서도 지도 교수로부터 최종적인 확정을 받아서 오케이 떨어진 다음에 자료 수집을 실시해야지 내 나름대로 해가지고 하는데 교수님이 나중에 이거 아니야 라고 해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또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도 교수님과 잘 협의해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지도 교수님의 지도 하에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것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지도 교수님과 협의를 하라, 상의를 하라. 그렇게 해서 논문을 진행하라. 이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 교수와 대면할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되냐. 지도 교수님이 너무 바빠요. 또 지도하는 학생들도 많고 논문지도 나 언제 참 만나자고 하기도 좀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지도교수가 정해지고 나면 지도교수와 대면해서 논문 지도를 계속적으로 받는 것은 굉장히 좀 그것이 계속 받는 것이 맞는 건데 그러나 이제 지도교수님이 너무 바쁠 경우가 문제인 거죠. 그죠? 지도교수가 결정이 되어지고
논문을 계속해서 어느 때든지 찾아가서 그 지도를 받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나 직업을 가지고 대학원을 다니는 것이 이제 대학원생들인데 개개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지도 교수님의 일정에 맞추기가 직접적으로 만나는 경우가 어렵다면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이용하는 경우가 가능하겠죠. 그죠? 그러나 이 방법을 사용할 때도 사전에 적어둔 사전에 적어도 한두 번은 지도교수를 직접 찾아가 가지고 자신의 개인적인 사정을 이야기해야죠. 그냥 그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메일로 보내고 카톡으로 보내버리면 교수님이 조금 어려워지잖아요. 좀 감정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지도 교수님에게 찾아가서 제가 이렇게 직장도 다니고 밤에 이제 이렇게 논문을 쓰는 이 과정에서 원활하게 시간을 내서 교수님을 자주 찾아뵐 수는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면 교수님이 그러면 야 메일로 보내라 라든지 만남의 횟수를 줄이든지 혹은 전화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자. 이런 또 교수님의 의견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하니까 그렇게 물어서 해라.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교수님 바쁘니까 내가 알아서 그렇게 하지는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도 교수의 논문에 대하여 나눈 이야기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 이제 교수님의 지적사항들 말이죠. 교수님과 만나서 논문의 진행 과정에서 이야기할 때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내용을 질문을 하고 또 지도 교수의 조언을 들으면 마치 이제 논문이 쉽게 완성될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돼요. 그 현장에서는 그렇구나. 그렇게 하면 되겠다. 맞아.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아주 쉽게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도 교수님과 면담을 마치고 혼자 돌아와서 책상 앞에 앉으면 그 내용을 생각해 보면 지도 교수님과 나눈 내용이 제대로 떠오르지 않아. 뭐라고 그러셨지 그때? 그때는 내가 이해를 했는데 지금 이제 쓰려고 보니까 구체적으로 내용이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어려움을 겪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그 어려움을 막기 위해서 지도 교수와 만남에서 나눈 대화를 꼼꼼하게 기록하는 것이 도움이 돼요. 진짜 도움이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기록한다고 할지라도 그 기록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도 교수와 만날 때 지도 교수의 그 지도 내용을 녹음하려고 하는데 괜찮은지 사전에 이제 교수님께 여쭤보고 지도 교수가 허락한다면 녹음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건 이제 좀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가 좀 되기도 하는데 지도 교수가 내가 이제 논문을 이제 어느 정도 써가지고 갔단 말이죠. 근데 교수가 야, 이 내용 빼. 이거 뭐하러 넣었어 이거 여기 필요 없는 거야. 이거 빼. 굳이 이런 거 넣을 필요 없어. 이거 간단하게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논문을 뺐어요. 그 부분을. 그래가지고 다음 또 이제 또 더 해가지고 이제 교수님께 찾아갔더니 교수님이 하는 야, 이 논문에서 이 내용이 없어 왜? 이 내용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너도 봐라 이게 논리적으로 맞냐? 그래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학생이 아니 교수님 그때 저번에 만났을 때 교수님 이거 빼라고 했던 건데요? 라고 할 때 교수님이 내가 언제 그랬어? 너 이거 말이 돼? 내가 그걸 왜 빼라고 그랬냐? 내가 왜 뺐어? 라고 이렇게 또 교수님이 성을 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교수님 이제 녹음돼 있는데 그러면 교수도 꼬리를 내리겠죠. 종종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정말 노력해서 썼는데 시간을 엄청 들여 썼는데 엄청나게 어렵게 자료를 구해서 썼는데 교수님이 한순간에 날려버려요. 그리고 다음에 갔더니 그런 내용이 없다고 꾸짖어요. 진짜 미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녹음하는 게 좋겠고 어쨌든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면서 또는 논문 심사가 진행되면서 녹음한 내용을 반영한 결과를 지도 교수와 다음 만남에서 제시하면 됩니다. 이전 만남에서 지도 교수와 나눈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보여주면
지도교수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수행했다. 그것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수님도 그것을 보고 내가 지도한 대로 애가 잘 따라오는구나. 내가 지도하는 대로 애가 도움을 얻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 교수님의 마음도 흡족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지도교수와 만난 시기, 그때 논의한 내용, 이걸 자세하게 기록해가지고 하나의 파일로 잘 정리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논문을 제출을 할 때 지도교수의 그 지도 내용도 써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써내기 위해서는 이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리고 다섯 번째, 논문 연구 계획서의 양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 양. 어느 정도, 몇 페이지로 해야 되느냐? 이런 거예요. 연구 계획서의 양은, 정해진 것이 없어요. 제시한 것처럼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들어가야 할 내용 모두를 담는다면 최소 A4용지 10장 내외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나 연구 계획서의 양은 정해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도 교수님이 야 이거 5장으로 해. 한 10장 정도 해가지고 와. 이러면 거기에 맞추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논문 심사의 진행을 한번 살펴볼까요? 일반적으로 논문 심사의 경우는 논문 연구 계획서를 발표하면서 시작이 되는데, 최종 심사에서는 논문에 합격되어 가지고 통과되는 순간에 완결되죠. 논문 심사가 이제 완결이 되어지면 독자적 연구자로서 능력이 있음을 확인해주는 석사학위 혹은 박사학위를 수여받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연구 계획서 발표와 중간 발표 그리고 직접적인 논문 심사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어지는데, 연구 계획서 발표와 중간 발표의 경우에는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대학원 구성원과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심사를 겸하는 발표를 하는 것도 일반적입니다. 그 모든 학생들 앞에서 이제 내 논문을 발표하는 거죠. 요약해가지고. 그러나 본격적인 논문 심사는 해당 주제의 전문가들로 심사진을 꾸린 후에 비공개적으로 2, 3회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도 일반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논문 심사의 진행 과정을 한번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논문 연구 계획서 발표. 먼저 이 부분을 보죠. 논문 심사의 시작. 이건 이제 일반적인 그 부분을 해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계획표에서 논문 심사 계획서의 발표입니다. 심사의 시작은 지도 교수를 정한 이후에 이제 예비 학위자가 논문 계획서를 발표하는 것에 시작을 하는데, 이전에 이제 이미 지도 교수와 충분히 논의해가지고 논문 연구 계획서가 작성되어 있어야 되고요. 논문 계획서가 충분히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논문 주제, 그리고 논문 제목, 논문 연구 방법 등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논문 연구 계획서를 발표하면서 지도 교수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도 교수는 이제 예비 학위자의 논문 계획서 발표를 미루어. 안 돼, 지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논문 연구 발표는 학기 중에 특정한 날을 정해가지고 그 학기에 논문 발표, 연구 계획서 발표를 하고자 하는 예비 학위자가 전체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그들이 이제 순번을 정해가지고 발표를 하게 되죠.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모두가 다 있는 경우에는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이 모두 발표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논문 심사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참석해서 한번 보는 부분도 있죠. 대부분 그렇게 하죠. 발표자는 이제 학과의 교수들, 대학원생들 모두 참여한 장소에서 자신의 연구 계획에 대하여 몇십 분 이내에 발표를 이제 하게 됩니다. 발표자가 이제 발표할 연구 계획서는 미리 복사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자료로 참고할 수 있도록 전해주죠. 이제 종종 자신의 연구 계획서를 요약해가지고 PPT 등을 활용해가지고 발표하기도 하는데, 예비 학위자가 연구 계획서 발표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연구 계획서의 문제점 또 의문점에 대해서
그것에 참여한 교수와 대학원생 모두가 질문하거나 비판하거나 조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발표자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제 그 이루어지는 질의, 조언, 비판 그 내용들은 아래와 같은 이 내용들로 거의 대부분 주조를 이루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굳이 이렇게 다루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논문의 중간 발표가 있습니다. 중간 발표. 이 중간 발표는 그 논문 연구 계획서 심사 이후에 진행 사항을 점검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중간 발표 시에 발표 내용을 어디까지 준비해야 하는지 논문 심사를 심사하는 대학마다 달라가지고 통일된 하나의 방법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논문 연구 계획서를 발표한 다음 학기에 연구 진행 과정상으로는 예비 학위자의 자료 수집이 어느 정도 완료되어진 기초적인 분석이 가능한 상황에서 중간 발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중간 발표의 경우에 발표의 그 경우에도 지도교수와 상의한 후에 발표를 진행할 것인지를 이제 교수님이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정의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논문 심사. 논문 심사는 이제 기본적으로 연구 목적에 따라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최종 결론까지 나온 상태에서 심사하게 되는데 논문 심사는 연구 계획서 및 중간 발표에서와 달리 심사진만 있는 공간에서 예비 학위자만 참여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연구 주제와 관련해서 전문가를 심사진으로 구성해 가지고 논문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수의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한번 나눠볼게요. 그러니까 대학별로 이렇게 각자 나누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아이디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각자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일반적인 것들만 한번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발표 때. 자, 논문 심사는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방식을 한번 보죠. 첫째, 논문 심사진이 정해지면 심사 전에 최종 논문을 책자 형태로 제본해 가지고 심사진에게 제출을 합니다. 이제 내가 모든 논문이 다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그것을 복사하는 곳에 가면요, 그 임시 책자를 이렇게 스프링 하는 식으로 스프링으로 이렇게 해서 책을 해줍니다. 그러면 심사위원 수에 맞추어 가지고 이제 그 건수에 맞추어서 그것을 이제 제본을 해가지고 심사진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제출을 해야 되고, 그렇게 돼서 두 번째, 심사진 앞에서 이제 간단히 자신의 논문에 대해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 지도교수가 심사진에게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심사 과정에서 지도교수는 학생에게 도움을 거의 주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심사진 교수 중에 지도교수를 제외한 일명을 이제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그 심사 과정을 이제 주도하게 되거든요. 이때 지도교수도 들어가 있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도움을 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자신의 논문에 관련된 모든 지식이나 이론 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심사위원에게 임해야 되고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가 이제 끝나면, 요약해서 발표가 끝나면 심사위원은 논문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거나 조언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최종적인 심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참 고도로 이제 긴장하게 되기도 합니다.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전체 내용을 이제 그 질문을 하고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찾고, 또는 철자가 틀린 부분들 어떤 교수는 또 그걸 많이 지적해 주시는 분이 있고, 내용의 흐름상 이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통계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런 식의 이제 질문을 할 때
거기에 이제 맞춰서 이제 질문에 답을 좀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거는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쪽으로 좀 더 다루었으면 좋겠다라는 조언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메모를 해가지고 논문에 또 수정을 가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예비 학위자를 내보내고 이제 심사진이 심사 진행 여부를 논의하게 됩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논의가 다 끝났고 자기 답변을 다 했을 때 이제 나가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심사진들이 심사 진행 여부를 논의하게 되죠. 이 논문을 그냥 이렇게 통과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보완해서 조건적인 통과를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을 하게 되죠. 만약에 다섯 번째, 만약에 심사를 한 학기 미룬다면 다음 학기 심사가 진행됩니다. 불합격한 거죠. 이 논문은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더 손대야 될 부분이 많고 고쳐야 될 부분이 많고 도저히 석사 학위로 또는 박사 학위로 부적절하다. 내용이 좀 부실하다. 그래서 이 논문은 좀 더 완성도를 높여야 된다. 라고 한다면 심사가 이제 미루어지게 되죠. 불합격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학기로 미뤄진다면 어쩔 수 없죠. 다음 학기로 더 준비를 해야죠. 그리고 여섯 번째, 만약에 이번 학기에 심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면 어떻습니까? 다음 심사를 준비해야 되겠죠. 이제 지적한 부분을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시간을 준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이것을 고쳐라. 그러면 이제 그 주어진 시간 안에 충분히 다 자료를 해서 다시 제출을 해야 되죠. 그리고 해당 학기의 심사가 계속 진행되면 위의 절차가 최종 심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진행이 된다. 앞에 그 묻고 질문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다시 이루어지게 되죠. 심사가. 그리고 나서 최종 심사에서 심사위원장으로부터 축하한다. 오, 이 말 들으면 정말 하늘을 날아갈 것 같죠. 듣게 되면 학위 심사가 완료된 것이다. 통과된 것입니다. 드디어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학위를 따게 되고 논문이 완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학위 이제 완성이 됐다. 인준을 받고 완료한 후에 이제 논문을 인쇄를 하고 제본을 하고 논문을 제본하고 이제 행정처분을 다 하고 지도교사 심사위원에게 자신의 논문에 인쇄한 것을 전달해 드려야 되죠.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학문적으로 이제 지도해 주셨음에 감사하고 예를 갖추는 것. 이렇게 이제 심사위원이 심사가 완전히 다 끝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 논문을 이제 학교 도서관에 몇 권 정도 제출을 해서 10권인가 5권인가를 제출해서 도서관에 비축도 하고 국회에 보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논문이 심사가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연구가 완료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모든 논문이 끝났습니다. 이런 날이 여러분에게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애쓰셨습니다. 제가 말의 속도를 줄여보자 생각은 강의 전에 늘 하는데 진행하다 보면 너무 빨라요. 저도 느낍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미안합니다. 또 너무 어렵게 가르쳤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학기 동안 여러분 듣느라고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을 격려하고 여러분의 이 열정을 칭찬하고 여러분의 이 유학생활에 응원을 보냅니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코로나 더욱더 이겨내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어집니다. 일은 이루어지고 길은 열립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더 정진하여 여러분이 뜻하신 바, 목적한 바를 다 이루시고 한국 유학이 기쁨으로 잘 마무리되어서 여러분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또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학기에 여러분을 뵙기를 원합니다. 비대면이 됐으면 좋겠어요. 강의실에서. 그러나 또 새로운 또 변종이 나와가지고 상당히 또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애쓰셨고 수고하셨고요. 기말 잘 보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점수 나갈 거니까 잘 보시고 여러분 그 논문 쓰는데 큰 도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